눌렀어. 야, 9회까지, 9회 언제? 봐봐. 나머지 좀 보도록 합시다. 뭐 떨어진 거? 왜 18번, 19번. 19번까지 했지? 그 다음 20번은 그 막 중요도는 높진 않은데,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내가 2차 연립하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그때 해결책이 뭐였냐면은 최고창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창을 소거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은 공통근 문제야. 오늘 있었지 않니? 공통근 구하는 문제?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 다음에 최고차 2차를 소거한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가 이제 상수항 소거하는 방식이야. 20번 가볼게. 그래서 2차 연립인데 인수분해가 유독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근데 얘보다는 합하고 곱이 훨씬 더 중요해. 요즘은 얘가 조금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지. x제곱에 마이너스 3xy 2y제곱 3이야. 그 다음에 3x제곱에 마이너스 5란 말이지. 그럼 얘는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상수항이 여기가 우변 0인 게 없잖아. 걔를 만들면 되는 거야. 만드는 방법은 얘를 없애면 돼. 네, 그래서 최소 배수가 지금 15니까 여기는 5배 해주시고 여기는 3배 한 다음에 변변 더하면 우변 0인 애가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 5배 하면은 5x제곱에 15xy 그 다음에 15y의 제곱 15 이게 될 거고 여기는 9x제곱에 6xy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15까지. 그렇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변변 더해주시면 돼. 변변 더하면 얘가 드디어 이제 사라지지. 그럼 14의 x제곱에 마이너스 21의 xy 그 다음에 7y의 제곱은 0. 드디어 우변이 0인 애가 만들어졌어. 그렇지. 우변 0이 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y하고 2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여기서 x,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x하고 y 같을 때 요 경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하고 y가 같을 때. 그렇지. 이거 여기서부터 할 수 있잖아. 전형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x하고 y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y 대신 x 집어넣어가지고 두 쌍 구해주시면 되지. 여기서부터 할 수 있지 않니? 되니? 더 진행 안 해도. 다시 한번 봐봐. 얘는 어떤 유형이다? 2차 연립 중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우변이 0인 애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우변 0인 애가 없잖아. 그럼 우변 0이 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식을 하나 탄생을 시켜야 돼. 그치? 얘를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우변 0인을 만들어서 얘를 인수분해를 드디어 완성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 딱 2차 연립이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구나.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에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하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고차항 소거하는 거는 대표적인 애가 공통근 문제. 오늘 문제 있었지. 그지? 상수항 소거하는 거는 얘. 인기가 요즘 얘는 좀 시들해. 합과 곱에 밀려서.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21번 갑시다. 이거 마무리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21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이게 장훈고에서 그때 그 당시 때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단 말이야. 나름 정수군 그치? 자연수 조건 붙었어. 부정방정식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거야. 봐봐. 이거 봅시다. 문제 보시면 자연수 A, B가 보여. 자연수라든지 정수 조건 보이면 뭐에 관한 거다? 부정방정식이지. 그치? 요게 조건이 붙어 있고 A 제곱에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2. 이 값이 얼마 나온대? 192가 나온대. 그치? 지금 미지수가 2개고 2개인 상태인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 못 구하는 거지. 원래 못 구하는 건데 자연수 조건이 추가가 됐으니까 얘는 몇 개의 쌍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법이 뭐였냐면은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부정. 이제 곱골로 바꿨지. 이렇게. 부정방정식의 해법은 뭐냐면 곱골로 바꾸고 우변이 자연수가 되거나 정수가 되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변을 뭐로 바꿔야 돼? 곱골로 바꿔야 돼. 곱골로 바꾼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지. 그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잖아. 얘 뭔가 복잡하지? 한 문자 내림차수, 그렇지? b가 차수가 낮으니까 b에 대해서 b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1 이거에 b가 있는 거 다 정리했어. b가 없는 거 봅시다. b가 없는 게 완전 제곱식이네. 2로 묶었을 때 2로 묶으면 a 빼기 1의 제곱이지. 지금 요게 192. 공통인수 요거 보이지? 그래서 a-1의 제곱 꺼내주시면 여기 b 플러스 2 얘가 192야. 192 소인수분해 합시다. 192. 192는 3으로 하면 3, 6, 18, 3, 40.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이거네.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6제곱 2의 6제곱 2가 6개 있고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어. 그치? 소인수분해하면 이놈이지. 그치? 지금 얘를 만족하는 곱골로 바꿨잖아. 이런 꼴. 곱이 자연수 또는 정수꼴. 얘를 만족하는 이 순서쌍도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 얘가 1이면,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 얘가 1이면 여기는 2의 6제곱 3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니? 요 놈이 2의 제곱, 요 놈이 2의 제곱. 그치? 얘가 그럼 여기가 2의 4제곱 곱하기 3 얘도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4제곱도 가능하지. 그치? 요 동그라미 치대가 2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4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3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6제곱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8의 제곱, 즉 2의 6제곱, 2의 6제곱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는 3만 들어올 수 있겠지. 되니? 딱 요 네 가지 경우 가능하네. 네 가지 경우. 그럼 이때 순서쌍 구합시다. 내가 지금 A하고 B의 순서쌍 구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얘는 이게 얼마냐면은 192잖아.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어. 얘들아 이게 아니야? 이상하게 됐어. 이거 적었니? 다시 한번 1부터 해야지. 여기가 1. 그렇지. 얘가 제곱수니까 1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면 2에 6제곱 곱하기 3 되면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 이 동그라미 치대가 1이라는 얘기는 요 알매가 1이 되면 되지. A가 얼마인 거니? A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190이니까 얘가 B는 190이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알맹이가 2가 되면 돼? 그럼 A는 3이지. A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야? 48인가? 48. 그러면 여기는 B는 46. 되니? 그 다음 요거 볼게. 얘가 2의 4제곱. 즉 4의 제곱이지? 4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면 돼. A는 5야. 그러면 여기는 4, 32지. 그럼 B는 10. 그다음 마지막. 얘는 이게 8의 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요 알맹이가 8이 되면 돼. A가 9가 되면 되는 거지. A가 9가 되면 되고 B는 1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A, B의 합을 구해볼게. 첫 번째 경우의 합은 얼마? 192. 두 번째 합은 49. 세 번째 합은 15. 네 번째 합은 10. 요것들의 총합을 구하라 이거.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이 객관식 마정 문제였단 말이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266?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거야, 얘가. 21번이. 그 다음에 공통분 문제 넘어갑시다. 21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통근 정리했지만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두 개 방정식이 있을 때 공통된 근이지. 공통된 근이고 공통근의 해법은 뭐였냐면은 공통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알파라고 잡는다 그랬지.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다.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특이한 연립방정식이 나오지. 최고창소고. 한번 해볼게. 22번. 지난 시간 복습했어야지. 공통근에 관한 문제야. 그러면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x의 제곱에 지금 ax의 플러스 2.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2x의 a 있지. 얘 근 두 개, 얘 근 두 개야. 그런데 공통인 근 알파를 갖는데 친절하게 공통근을 알파라고 잡아줬어. 이거에 공통근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알파래. 그럼 공통된 근이니까 당연히 알파를 여기다 각각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시면 알파 제곱에 a 알파에 플러스 2는 0. 근이니까. 그 이유는 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도 마찬가지지. 알파 제곱.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a는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현재 모르는 문자 몇 개니? 알파하고 a 두 개지? 조건 두 개. 구할 수 있는 거야. 연립인데 얘는 특이하게 최고창소거지. 2차를 날릴 거야. 변변 빼면 돼. 그럼 뭐가 되냐면 a 빼기 2의 알파 이게 될 거고 얘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빼기 2 이게 되지. 그래서 최고창소고 방식으로 해주시면은 요게 등장을 해. 여기까지 만들어내야지. 이제 해석을 합시다. 해석을 하면 두 가지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 그래서 우리가 a가 2가 되는 경우, 알파가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봅시다. a가 2가 된다는 얘기는 a가 2야. 여기 2 한번 넣어봐 얘들아. a 2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공통근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겠지. a가 2가 되면 완벽히 같은 애야. 완벽히 같은 애니까 이때는 공통근이 몇 개 나와? 두 개. 완벽히 같은 애니까. 그치? 즉 문제가 뭘 묻냐면은 모든 공통근의 합을 묻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근 두 개를 이걸 막 인수분해된다. 근의 공식을 쓰지 마시고 a가 2일 땐 요거잖아. 이거에 근의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공통은 두 개가 있을 건데 그것들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지? 얼마? 마이너스 2지. 공통근이 두 개라며. 그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알파가 1이야. 답이 나왔잖아. 얘는 공통근이 하나인 경우지. 그치? 공통근이 하나. A 값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뭐 A 값 궁금한 학생들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지. 알파 대신 1 집어넣으면은 A 값 튀어나오잖아. 즉 문제는 공통근들만 다 구해봐라. 여기서는 공통근 하나 1. 여기서는 공통근이 두 개 나오는데 그것들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되니?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문제가 보니 공통은 알파를 갖는데 그치? 알파를 갖는데 그것들의 총합을 구해보래. 그럼 공통근 문제는 우리가 공통근 알파라고 잡았고 근이니까 대입해서 성립이 돼야 되고 그렇지.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최고창소고 방식으로 푼다. 변변 빼면은 얘 사라지고 요 식이 등장할 거야. 그럼 해석을 하면은 두 가지 나오지.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뭐냐면 공통근이 두 개인 경우거든. A가 2일 때 A가 2가 되면 완벽히 같은 애니까 공통근 두 개 나와. 두 개가 공통근인데 그것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굳이 근의 공식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요거의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알파가 1인 경우 이때는 공통근이 하나인 경우지. 둘이 겹치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것들의 합. 답 나오지. 그 다음에 23번. 23번 갑시다. 23번 가보시면 얘가 어려워. 얘가 23번이 보시면 이게 어느 학교더라? 객관식 마지막 킬러였어 이게.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내도 되는 그지 정도의 그 난이도인데 걔를 세 개를 한꺼번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갔지. 지금 이거의 합을 구하라 이거야. 가부터 가볼게. 객관식 킬러랑 이 정도는 돼야지. 봐봐 가볼게. 부정 방정식을 집대성 해놨어. 봐봐. 가 보시면 방정식 하나 있잖아. 동그라미 칠 건 자연수잖아. 부정 방정식 아니니? 미지수가 현재 두 개인데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자연수 조건 추가적으로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 이런 형태로. 곱꼴을 바꿀 거지. 그러니까 가를 봤을 때 인수분해 먼저 합시다. 인수분해 하시면 6을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y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되지?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치? 이게 1단계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가 xy가 뭐래? xy가 자연수지. 얘들아, 이거를 무턱대고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게 생각보다 순서상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얘들아, 요거하고 누가 더 크니? 그거부터 비교해볼게. 얘는 x에서 y가 자연수거든. 얘를 뺀 거하고 얘는 2y를 뺐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y는 지금 자연수잖아. 그치? 양수를 뺄 건데 얘는 2배를 뺐어. 당연히 얘가 더 큰 애야. 그치? 얘가 더 큰 애지. 그러니까 얘가 큰 애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하는 거야. 지금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정수들, 얘가 자연수끼리의 뺄셈이기 때문에 요놈들은 당연히 정수가 될 건데, 얘가 더 커야 돼. 그럼 얘가 6이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이면 얼마? 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얘가 2가 되면 얘 얼마? 마 3. 이렇게 돼야 되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얘가 1이면 뭐가 돼? 여기 마이너스 6. 더 이상이 있니 없니? 없잖아. 이 대수 비교를 안 해놓고 하면은 여기 총 8가지 다 해야 돼. 너무 많잖아. 그치? 당연히 이게 편하지. 이 4개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이게 뭐야? 여기다 살짝 적어볼까? x 빼기 y가 얼마고 6이고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첫 번째 경우. 그럼 얘를 변변 빼볼게.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 되지. 위에서 아래 빼면 y 남지. 얘에서 빼면 얼마? 7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의 순서상을 한번 적어볼게. 첫 번째 경우는 위에서 아래 뺐으니까 y값 얼마 나와? 7 나오지? y값 7. y 7 집어넣었어. 그럼 넘어가면 x 13.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얘를 재활용할게. 이번에는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마찬가지로 변변 빼시면 여기는 y고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 5지? y는 5. y가 5면은 넘어가면은 x는 8. 그 다음에 세 번째. 2하고 마3이야. 2하고 마3. 여기 2, 마3. 빼면 얼마? 5지. 여기 y값 5가 나왔어. 그 y값이 5면은 x는 7 나오네. 됐지? 근데 마지막 1하고 마6이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지. 그 마찬가지로 빼면 y값 7 나오지? y값 7. y가 7이야? 그러면 x 8 나오고. 됐잖아. 이렇게 4개 순서를 하고 있지. 이거를 얘들아, 이거 대수 비교를 안 하고 하면 순서상이 엄청 많이 나와. 이거 너 못해, 시험장에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들 구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합의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래. 누가 제일 커? 더했을 때. 얘 아니니? 제일 크지? 20. 그치? 제일 작은 애는? 얘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큰 애는 20이고 제일 작은 애는 12. 더해주시면 32. 가 나왔지.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바로 나야.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기출 보다 보면은 앞으로 마주칠 거야. 얘. 부정방정 중에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지. 얘가 6분의 1이야. 이게 부정방정식인데 얘는 통분하면 되더라. 통분하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나와. 통분하면 xy 올라가니까 크로스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6분의 1이지. x자로 곱합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xy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플러스 6x 마이너스 6y 이게 되지. 되니? 다시 한번 이렇게 x자로 곱한 다음에 넘겼어. 요거 나오지 않니? 이런 형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어떻게 했냐면 부정방정식 곱꼴로 2개 이용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x로 묶어주시면 y 더하기 6. 얘도 요 인수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식을 우선 적어. y 플러스 6을 꺼낼 거니까. 그 다음에 뒤처리만 해주면 되지. 얘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6 내가 만든 애야. 여기 마이너스 36 됐니?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x 빼기 6에다가 y 더하기 6 얘가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순서상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봐봐. 지금 요거 다시 올려 적어볼게.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좀 생각보다 이번 시험법이잖아. 나오면 좀 골치 아프단 말이지. 봐. x 마6에다가 y 플러스 6이거든. 얘가 곱이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 이거를 그냥 다짜고짜 막 하면은 뭔가 빠지는 게 꼭 생겨.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준점을 삼아야 될 거 아니니. 누굴 가지고 할까? xy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거기 봐봐. 자연수라고 돼 있지?
x, y가 자연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니? 자연수에다 6 더했으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 얘는 모르잖아. 음수가 될지 양수가 될지 몰라, 얘는. 얘는 확실하잖아. 얘는 양수인 거 확실한 거 아니야? 100%? 그럼 얘가 1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 마이너스 3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2가 되면은 무조건 얘는 양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얘네들은 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왜냐면 여기서 얘가 x가 뭐가 나와? 음수 나오지. 얘는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얘 3이면 얼마? 마이너스 12, 4이면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은 다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얘가 지금 6이 되면 얼마?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 여기까지는 다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여기서 x 값이 뭐가 나오니까? 음수 나오잖아. 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나오겠네. 그 다음에 누구 나오니? 10. 9 나오지, 9. 9면은 마이너스 4. 얘는 가능하지. 그 다음에 10이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8이면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6이면 얼마? 마이너스 1. 요 네 가지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XY 순서상 적어볼게. XY 순서상. 그러면 여기 봐. Y 값들은 어떻게 하면 돼? Y 값들은 Y 더하기 6이 얘니까 여기서 싸그리 다 6 빼면 되지. 일제히 6 빼면 돼. 6 빼면 얼마? 3, 6, 12, 30 이게 나오겠지. 여기는 뭐냐면 요게 바로 x-6이니까 x는 여기다 싸그리 6 더하면 돼. 여기다 6 더하면은 2, 6 더하면 3, 6 더하면은 4, 6 더하면 5 이렇게 되지. 됐니? x, y 순서상 구했고 지금 문제는 합의 최대 최소. 제일 큰 게 누구야? 얘지. 제일 작은 거 얘잖아. 그래서 제일 큰 게 35, 제일 작은 게 5. 두 개 더해주시면 40. 두 번째는 40. 나지문 요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나는 아주 많이 마주칠 문제야.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범위 기출 풀다 보면은 얘 많이 나와.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는 좁지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다. 그 내가 부정방정식 할 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때 분류를 어떻게 했니? 부정방정식의 종류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였니? 자연수하고 정수 조건 붙었을 때 하고 무슨 조건? 실수 조건 붙었을 때가 있다 이랬지. 요 때는 곱골로 바꾼다 이랬고 요 때는 어떻게 한다?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제곱. 첫 번째 풀이가 제곱으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얘를 추천했지? 얘가 훨씬 쉽다고. 판별식으로. 제곱 변형하는 거는 눈에 잘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다를 가볼게. 다 보시면 얘를 내가 x에 대해 내리참 정리해볼게. x의 제곱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보겠다는 거야. 그럼 4y의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5y의 제곱에 6y의 플러스 2제 됐니?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했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어. x에 대해 2차 방정식을 보겠다는 거야. 거기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니? 실수. 그치? 실수 xy야. 내가 지금 x에 대해 2차 방정식으로 했는데 요 x 자리에 들어갈 놈, 이 x 값이 실수래. 그치? x 자리에 들어갈 놈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이 실수야. 합치면 실근 아니야? 실수인 근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하는 거지. 그치?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요 근인데 요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5y의 제곱 마이너스 6y 빼기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실근이니까. 그럼 요 전개해서 넘겨볼까? 전개해서 넘기면 y 제곱 여기 마이 플러스 2y 이게 되겠지? 4y 그지? 넘기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지. 봐봐. 이런 식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봐봐. 다시 보시면 때마침 y 값도 실수래. 얘도 실수야. 얘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얘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x는 얼마겠어? x는 아무거나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x도 아마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니은번이야. 나번. 나번은 많이 맞으실 거야, 얘. 우리가 이제 기출 풀다 보면. 그 다음에 24번 가봅시다. 두 개 남았지? 24, 25. 24번 보시면 3차 방정식 얘가 x세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 2a 빼기 1 이거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a에다가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에 이렇게 돼 있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3차 방정식이 그런 3개잖아. 3개의 근이 있는데 한 근은 마이보다 작고 다른 2개의 근은 마이보다 크대. 그렇지.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은 하나 최소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가 거의 대부분 나오지. 이거 누구 대입했을 때 0 나오니 이거? 1 대입했을 때 0 나오지 않니? 방금 뭐가 날아다니지 않았니? 8인가? 봐봐. 여기 아마 이게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조리제법 써볼게. 내가 지금 x-1이라는 인수 있거든. 조리제법 써보면 1, 여기 2a 빼기 1, 그 다음에 a 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a의 마이너스. 그치? 지금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을게. 그치? 그럼 곱해서 올리면 1이니까 여기 2a 됐니? 곱해서 올리면 2a 더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4지. 곱해서 올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4. 당연히 0 나와야 돼. 나머지가 당연히 0 나와야지.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과정을 한번 적으면 x-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제곱에 2ax에다가 그 다음에 a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4 이게 되지. 인수분해를 했어. 봐봐.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하시면 한근은 얼마야? 요거 해석하면은 한근은 이미 알고 있어. x는 1이잖아. 한근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 볼게. 얘가 0이 되는 거. 얘를 이름을 편의상 우리가 gx라고 해볼까? 요 2차식. 얘를 gx라고 하면은 gx 얘가 0이 되는 거. 여기에서 두 근이 나오겠지. 그치? 한근은 이미 나와 있고 여기서 두 근이 나올 거야. 지금 문제는 마일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마일보다 큰 애가 2개 있어야 된대. 근데 마일보다 큰 애가 지금 하나 확보 아니야? 이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거지. 문제에 부합하는 거는 얘만 쳐다볼게. gx 이퀄 0의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까? 그러면 마일보다 큰 놈이 이미 하나 있어. 그러면 요 두 놈 중에서 하나는 마일보다 작고 하나는 크다는 얘기지. 이거 뭐에 관한 테마니? 근의 분리지.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 이번 시험. 그러니까 내용은 2차 함수지만 풀이가 어디에 들어가? 부등식, 연립부등식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분리가 이번 시험 범위야? 그럼 근분리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뭐 있니? 개념할 때 많이 했던 거. 두 문자. 판대함. 그치? 지금 봐. 2차 방정식의 우리가 근은 뭐와 같다?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지? y는 gx, 아래로 볼록이잖아?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지? 그게 알파와 베타라며.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며. 근데 한 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고 한 근은 마이너스보다 커야 돼. 이런 그림 아니야? 맞잖아. 지금 이미 마이보다 큰 놈 하나 확보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만 쳐다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근분리 개념할 때 근의 분리는 근의 위치라고 하지? 근이 어디 위치했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때 내가 막 이런 거 예를 들었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두 근이 이렇게.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1이야. 이런 거. 이런 형태일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 세 개를 다 했지. 다 해야 돼, 얘는. 그런데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두 개 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두 근 사이에 어떤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대.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돼? 함수값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분리 문제를 풀려면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니?
이거 구별부터 못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거지.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 이제 고2 올라가잖아. 고2 올라가면은 미분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미분할 때 얘를 되게 많이 써먹어. 근데 그때 미분할 때 항상 학생들이 고1 과정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몰라가지고 미분 파트에서 극대구수할 때 갑자기 다시 고1 과정으로 회귀해가지고 고1책 꺼내보고 막 이런단 말이지. 얘는 연계성이 있어? 고2 때 또 나와? 알겠니? 봐봐.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판별식을 왜 하니? 판별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얘는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때 구별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어. 두 근 사이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판대함 다 해야 돼. 얘는 두 근 사이에 뭔가 있지. 이럴 때는 함수값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 붕 떠 있는 경우도 얘하고 얘는 만족한다는 얘기야. 붕 떠 있어도 대칭축 만족할 수 있고 함수값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반드시 해줘야 돼, 얘는. 알겠니?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차 함수의 특성상 어떻게 됐니? 이차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뭔가 존재하잖아. 그럼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식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자동 만족. 대칭축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대칭축이 이 중간 어디 지점인데 마이보다 큰 작은지 몰라. 그러니까 대칭축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얘는 몰라서 못하는 거고 얘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함수값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이제 기본기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림이잖아. 이런 그림이면 뭐만 생각하면 돼? 마일 집어넣었을 때 음수다. 그것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함수값만으로 끝낸다.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답이 나오지? 1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지. 얘가 음수가 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요거 풀면 답이야.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5 2차 부동식은 풀 수 있지. 얘들아. 0보다 작으면 어떤 거야? 모이는 거. 0보다 크면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a는 1에서 5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요 사이에는 지금 문제가 정수 구하라 이랬어. 정수 누구 있어? 2하고 3하고 4. 3개 있지.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지. 근분리하고 3차하고 다 엮었잖아.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고. 그 다음에 25번 가볼까? 그 복습 문제. 25번을 못 푼 사람은 이거 복습 안 한 거지. 지난 시간에 이거 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마지막에 했던 거 아니니? 모의고사 문제. 고쟁이에 있는 문제. 스텝 3에. 물론 원본 문제하고 그림하고 좀 뒤집혔지. 위아래가 뒤집혔잖아. 기억나니? 다시 한번 해볼게, 복습. 이게 근데 한 방에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여러 번 해야지. 반복을 해야 돼. 시험장 같이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내려면 엄청 반복을 해야 돼. 내가 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그치? 반복을 여러 번 하면 그냥 생각이 나지. 몸이 가는 거야, 그냥. 머리는 안 돌아가도. 그러니까 봅시다. 그럼 얘가 마지막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레벨 고쟁이도 있어. 스텝 3에. 이렇게 있고. 지금 요 문제 특징은 뭐냐면, 지름이지. 여기 원의 중심들이 있고, 요 지름을 뭐로 한다? 지름을 이렇게 등변으로 하는. 이런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름이 등변이 되는 이러한 그림이지. AD가 4. 지금 여기 요 길이가 4야. 그럼 봐봐. 요 문제는 스타트가 제일 중요해. 뭐부터 스타트야? 지름이잖아. 얘들아, 지름 보면 뭐가 떠오르니? 항상 원주가 90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야, 현재. 그럼 여기를 딱 연결하면 얘가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되는 거잖아. 지름에 대한 원주가 아니니.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를 딱 연결을 하는 순간 여기 몇 도? 90도. 지름에 대한 원주가 되니까. 이게 스타트잖아, 이 문제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봐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세 번째 줄. 넓이가 80이래. 요 사각형의 넓이가 80이야. 우리 사다리 꼴의 면적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얘 더하고 높이 구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모르냐면은 반지름 몰라. 반지름을 뭐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요 길이
지름이니까 2R. 등변이야? 얘도 2R. 그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3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써먹어볼게. 중3 때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거 현이잖아.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자동이등분. 기억나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어떻게 돼? 현이 이등분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요거 표현해볼게. 여기를 쭉 연장선 이렇게 그으면 얘들아 요거만 하면 얼마일까? 지금 여기 전체가 4거든. 여기만 하면 2 아니야? 절반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R이야. 그럼 R에서 얼마 뺀 거야? 2 뺀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닮은 비 얘하고 닮았단 말이야. 1대 2지. 그럼 요 길이 얼마가 된다? 2배니까 2R-4 됐니? 그럼 등변이니까 얘도 얼마? 2R-4. 요 길이는 4인 거 이미 알고 있고 됐니? 이렇게.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높이만 찾으면 끝나. 이제 높이 봅시다. 요 길이 찾아볼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래서 요 길이 높이를 h라고 잡으면 h는 루트에 이거의 제곱, 2r의 제곱에서 6배 2r 빼기 4 이거의 제곱 됐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4r 제곱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게 16r에다가 플러스 16 그러니까 4 내보내면 루트의 1 마이너스 루트의 r 마이너스 이게 남지. 여기 16r 마이너스 16이 남아? 걔를 내가 16을 빼낸 거야 4를. 그럼 봅시다. 이제 요 r 값 구해볼게 이제. 그러면 면적 80 면적 80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더합시다. 일단 요거 얘를 더할 거야. 그러면 마사 2개에다가 4 2개니까 다 사라지고 2R 4R 남지. 윗변 아랫변 더하면 얼마? 4R. 높이 얼마? 얘지. 높이는 4 곱하기 루트의 R 빼기 1 요게 되겠어. 요게 80이다. 이러한 등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R값 구할 수 있지. 약분합시다. 여기 약분하면 얼마? 2. 얘 하면 8이지 8. 약분하면 10. 좌변 10. 10이 될 거고 R의 루트의 R-1. 양변 제곱해 주시면 R제곱에 R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여기니까 R세제곱에 R제곱에 누구 대입하면 0 나와? 5 아니니 5. 그치? 여기서 반지름 R은 얼마다? 5구나. 그치? 이거 구하면 끝난 거죠.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니? 둘레 구하래 얘들아. 둘레. 그럼 요 등변 사다리꼴의 둘레는 윗변 아랫변 더한 거 얼마였어? 4R. 이미 앞에서 했잖아. 그 다음에 옆에 등변 얼마? 4R.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구하란 얘기야? 8R 구하란 얘기야. 5 집어넣으시면 되지. 40 이렇게. 다 적었으면 오늘 좀 진도 좀 나갑시다. 부등식. 오늘 부등식 딱 1차만 나가면 돼. 1차 다 받았지. 일단 쉬는 시간 50분에 줄게. 50분에. 힘들어? 괜찮지? 50분. 자,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집에서 다시 한번 해야 돼. 지금 설명드려서 이해됐다고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반드시 내 손으로 해가지고. 시험장 가는 게 이제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봅시다. 이제 부등식 오늘 진도 볼게. 잠깐 좀 개관 좀 하면은 나는 이번 좀 기말이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조금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변형을 하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경우의 수를 변형하면 학생들이 되게 유독 어려워해. 시험장에서 이게 머리가 유연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긴장을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성남이 컷도 낮은 이유가 경우의 수가 이번 좀 들어갔잖아. 경우의 수는 변형하면은 막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지. 그렇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 관리 좀 신경 써야 되고. 그치? 이번 기말에서 단일 그 단원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등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부등식 잠깐 개관 좀 하면은 우리가 이제 1차하고 2차를 배운단 말이야.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어.
당연히 뭐 중요도는 2차가 압도적으로 높겠지. 이제 얘가 월등히 더 많이 나오고. 그럼 1차와 관련해서는 1차 부등식을 이미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등이기 때문에 중학교 겹치는 건 안 나와. 그럼 1차에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니? 중학교 때와 겹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절대값이지. 절대값 부등식 1순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가 근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1차의 절대부등식. 우리 수학에서 절대부등식을 뭐라고 하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걔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활용. 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오늘 요 세 개 한번 할 거야.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나온 것부터 한번 봅시다. 진도를 마찬가지로 맵으로 나가고 그 고쟁이를 좀 숙제용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할게. 봅시다. 거기 우선 1번에 그 성분 문제 한번 볼까? 이거 서술형 1번으로 정말 많이 나온 문제인데 답을 잘 써야 돼. 봐봐. 특히 이제 감점을 주관식에서 많이 당한 학생들은 그 원인 분석을 해줘야 돼. 그치? 이번에 애들 가채점 결과하고 이제 막 그 서술형까지 채점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좀 많이 다른 학생들이 있어, 유독. 오히려 오른 학생도 있고, 부분 요소를 받아가지고 깎인 학생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치? 특히 근데 깎인 학생들은 뭘 해야 되니? 모범 답안을 잘 봐야 돼, 항상. 모범 답안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돼, 내 답안하고. 내가 뭐가 빠졌는지, 그렇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수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빼먹었으니까 점수가 깎였겠지. 그리고 나만의 막 그런 너무 고유한 방식으로 풀면 안 돼. 답이 맞아도 얘들아,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풀이야. 그럼 점수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내가 풀이하는 거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그치? 너무 고집을 피우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막. 그게 이제 근거가, 족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한테 그냥 물어봐도 돼. 아, 이 풀이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멋대로 풀지 말라고. 답이 맞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볼게. 1번 보시면, 지금 이거 부등식 풀었대. 봐봐. 이거 쉬운 문제인데, 우선은 얘 넘기면 3b-2a이지. 그치? 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나왔대. 그럼 틀린 그림 찾기잖아. 부등호가 밖에 있지. 부등호가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당연히 뭘 적어야 되니? 부등호가 밖에 있으니까 얘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부등호 언제 바뀌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걸 바로 잡아낼 수 있어. 그치? 이걸 잡아내야 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근데 a 플러스 b가 음수이고 얘가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그때 그 순간에 바뀌잖아. 그러면 x는 이제 나눈 순간 부등호 바뀔 것이고 여기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여기 3b 마이너스 2a가 돼. 그럼 얘가 때마침 얼마래? 얘가 돼야 된대. 얘가 때마침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 이 얘기니까 여기서 a하고 b의 관계식 나오지? 그럼 x자로 곱해주시면 3a 플러스 3b 마사를 곱해주시면 8a 마이너스 12b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5a가 얼마냐면은 15의 b. 그럼 a는 3b네. a는 3b. 요거 얻어내야지. a가 3b다. 선생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0이 아닌가요? 여기 마이너스 4를 얘랑 곱했어. 그럼 8a 이렇게 얘를 곱했어. 그럼 a가 3b거든? a가 3b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a가 3b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b에 부호할 수 있지. a가 3b니까 3b 집어넣어봐. 그럼 b가 음수라는 거 찾아냈고 b가 음수면 a도 음수 아니니?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면 그 3배한 게 a인데 a도 음수지. 그러니까 a, b가 모두 음수다. 여기까지 잡아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부등식이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a 마이너스 2b 이거에 x 얘 넘기면 b 마이너스 3a지. 이거의 해를 구하라 이거거든. 그러면 a가 3b니까 3b 집어넣어. 여기다 얘 3b 집어넣어. 여기다 3b 집어넣어야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b의 x 이게 될 거고 여기 3b 집어넣으시면 얼마? 마이너스 8의 b가 되지. 됐니? 그런데 b가 음수라며. 그러면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8. 이게 답이지. 이렇게.
다음에 절대값 함수로 갑시다. 절대값 함수가 무조건 나오지. 일단 절대값 함수 쪽으로 갈 건데, 우선 절대값의 정의는 알고 있지? 내가 절대값 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요거 한번 가볼게. 그치? 이런 거잖아. 그럼 절대값의 우리 정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얘는 원점에서의 거리잖아. 그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잖아. 원점에서의 거리. 그러면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1보다 작은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표현하면은 여기가 원점이 있으면 거리가 1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풀었을 때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식화해서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럼 얘는 a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 없고, 그럼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가 바로 그냥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하나짜리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절대값 2개짜리야. 그래서 우리 그 내신 교재는 기본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고쟁이 있는 거 하나 가져와 볼게. 고쟁이 542번. 얘를 가져가 볼게. 절대값 2개짜리가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데, 얘는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값의 우리가 개념이지. 그치? 절대값은 벗겨낼 때 어떻게 벗겨내니? 그 안에가 음수냐 양수냐를 구간 나눠서 벗겨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원리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함수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 두 번째 방식을 많이 써. 특히 내가 단국고 교재 보니까 교재 자체에도 함수 푸는 방법이 아예 못 박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봐봐. 그 정석적으로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하고 함수 푸는 방법 두 번째 방식이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어떻게 내냐면 기출을 3번 봐봐. 우리 기출 보면 3번처럼 x의 개수를 만든단 말이야. x의 개수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뭔가 변칙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변칙적으로 내더라도 얘도 함수로 풀 수 있어. 그것도 좀 알려줄 테니까. 먼저 기본 문제 볼게. 542번. 그 고쟁에 있는 542번인데 절대값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지. 얘가 9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이거야. 그럼 첫 번째 풀이는 당연히 뭐냐면 이제 우리 정석적인 구간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푸는 방법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절대값은 이 알맹이가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하니까 그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0이 되는 지점이지.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간을 나눈다는 그 의미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얘가 기준점인데 얘 기준점을 중심으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니? 3개 영역으로 나눠지잖아. 3개 영역. 그치? 이 3개 영역의 의미가 다르지? 그치 않니? 여기 1번 영역일 때는 마이너스 2 생각해봐. 마이너스 2. 여기 음수잖아. 얘도 음수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둘 다 달아주고 벗겨야 되고. 여기는 이 사이는 거 0 생각해봐. 0. 이 사이 0이 있잖아. 0 생각해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야. 얘는 그냥 벗기고 얘는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3번 영역. 3 생각해볼까? 3 생각하면 양수, 양수야. 둘 다 그냥 벗기면 돼.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눈다? 3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는 1번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x가 마일보다 작은 경우지. 여기서는 1번 여기 구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일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은 두 번째 구간. 그 다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지. 요 등호는 1로 갖다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등호 포함 여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디에 붙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첫 번째 요 경우는 x가 마일보다 작아. 그러면 음수지. 그럼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 아니야. 마이너스 x 빼기 1,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게 되겠지. 둘 다 음수니까. 그러면 얘 넘어가면 2x? 얘는 마팔이지. 그래서 x가 마사보다 크다. 이거 나와.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해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 요거 1대지, 요거 1대. 1대니까 얘가 전제 조건이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이보다 작은 요 범위 나오지. 그럼 두 번째 볼게.
요 경우. 얘는 0 생각하시면 돼. 0 집어넣으면 얘 양수, 얘 음수야. 그러니까 앞에 거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되니? 그럼 얘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냐면 얘만 남지. 그럼 해석하시면 요거일 때는 항상 얘가 나올 거야. 그지? 요 범위에서는 항상 얘가 나오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요 두 번째 경우에 해는 뭐가 돼? x? 이 자체가 바로 해가 되겠지. 요거일 때는 항상 성립하니까. 두 번째는 해가 마일에서 x2 얘가 나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제. x가 2보다 커. 3번 영역이야. 여기 영역. 여기 영역이면 3 생각하면 되잖아. 다 양수야. 그냥 복견해. 그러면 2x에 빼기 1이지. 9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누구보다? 5보다 작다 나오지. 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전제 조건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2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다. 되니? 그럼 이 세 개의 범위 나왔거든? 이제 마무리해볼게 얘들아. 이 세 개의 범위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더 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부등식 풀 때 가끔 그게 혼동이 될 수가 있어. 어떨 때는 공통범위 구하고 어떨 때는 합쳐주고.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어? 우리가 근데 경우수입니다. 개념할 때 했지만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기억나지?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 분류를 했다는 얘기는 더해줘야 돼. 얘가 그렇잖아. 분류를 했어. 우리가 합의 법칙 딱 적용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연결되지. 그리고 2가 연결되지. 그럼 이 세 개를 딱 합치면 뭐가 되냐면 마사에서 x 뭐가 된다? 5가 된다. 요게 최종 정답이지. 그치? 요렇게 푸는 게 바로 뭐냐면 구간 나눠 푸는 방법. 근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치? 이게 기본이니까.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푸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좀 숙달되면 당연히 함수가 훨씬 편해. 그치? 함수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야. 우리가 봐. 좌변 얘지. 얘 통째로 얘를 뭐로? y로 잡는 거야. 좌변을 통째로 y로 잡았어. 그러면 나는 뭘 구하면 되는 거니? 이 전체가 y야. 나 y로 봤잖아. 그럼 y 값이 9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기본기가 조금 필요한데 그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 함수 개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개형이냐면 y는 절대값에 뭐 x-a, x-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요 놈의 개형을 우선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개형은 요 절대값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 그래서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하고 약간 개형이 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뭐 항상 나오는 게 2개짜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3개짜리 안 나와. 그러니까 2개짜리는 항상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돼. 끝에가 이렇게 뭉툭해. 홀수는 뭐냐면 뾰족해. 그래서 절대값이 만약에 3개야. 절대값이 3개면 이런 식으로 뾰족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뾰족하게 형태가 나와. 이거는 좀 베이스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꺾이는 점. 2개짜리니까 이런 그림일 건데 이 꺾이는 점은 바로 뭐냐면 꺾이는 점은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지점이거든. 그럼 봐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이 마일하고 이잖아. 그러면 이거 찍 그려놓고서 여기가 어디야? 마일. 여기가 어디야? 2. 내가 찾을 건 뭐니? 내가 찾을 거는 y 값이 9보다 작은 거. 여기가 y가 9가 되는 지점이라고 합시다. y 값이 9보다 아래인 부분. 그걸 만족하는 x값. 얘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내가 뭐 했어? 얘를 y로 봤잖아. 얘를 y로 봤어. 그러면 y가 9보다 작게 되는 그때 x값들을 찾으면 그게 답이잖아. 그럼 얘들아 요거 볼게. 그럼 여기 교점에 여기 좌표만 찍으면 돼. 얘만 찾으면 얘는 자동으로 나와.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봅시다. 요거는 2보다 클 때야. 2보다 큰 얘는 1차 함수지. 2보다 클 때니까 얘 양수일 때지? 맞니? 그러면 절대값 그냥 벗기면 돼.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요 놈은 y는 절대값 그냥 벗겨내면 2x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절대값 그냥 벗기면 x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니까 2개 더하면 얘잖아. 얘가 얼마가 나오는 9가 나오는 지점을 찾으면 돼. x 얼마일 때야? 5일 때.
그러면 3칸 차이나 여기 3칸 후진하면 돼. 얼마? 마사. 답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지? 조금 더 빠르지게. 객관식은 당연히 스피드가 붙어, 이거. 그치? 그럼 얘들아,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공 문제 같은 3번 가볼까? 이건 기본 문제고, 그러면 3번 같이 x의 개수가 달라붙었어. x의 개수가 달라붙으면은 일부러 이걸 내는 거야. 지금 봐. 3번 단곡도 이렇게 냈지? 그 다음에 5번 숭이도 그렇게 냈지? 게다가 숭이는 지금 마이너스 바꿨고, 그 다음에 6번 봐봐. 성보 문제도 뭐로 바꿨니? 다 개수를 만들었잖아.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잖아. 이런 이쁜 모양은 개수가 1일 때에만 이런 이쁜 모양이 나와. 그럼 개수가 붙어 있어. 1이 아니야. 그러면 걔는 약간 좀 삐딱한 모습 나오거든? 6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볼게. 그럼 6번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6번은 함수로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6번도 함수로 할 수 있어. 간단하게 봐봐. 생각해봐. 6번하고 좀 쉬었다 할게. 6번 갑시다. 6번 보시면 2의 절대값에 x 더하기 2 절대값에 x 빼기 1이야. 얘가 지금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범위 구하라 이거지. 얘는 이쁜 형태는 아니잖아. 얘가 개수가 2가 붙었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이쁜 모양은 아니야. 뭔가 이렇게 삐끗해. 삐딱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x축이 평행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삐딱한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꺾이는 점만 찍으면 돼. 여기 0 되는 점, 여기 0 되는 점. 우리가 지금 요 함수 그릴 거지. y는 요 함수 그릴 건데 요 함수는 문제가 되는 점이 어디야? 꺾이는 점이 마이하고 1이잖아. 요 함수는 문제가 되는 점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1대지. 그 점만 찍으면 끝난다고. x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동그라미 요 함수를 봐봐. 요 함수 봐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됐니? 마이 집어넣으면은 3 나오잖아. 요 함수.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점이 또 하나 1이잖아. 여기다 1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6이지? 됐니? 요 두 개 점만 찾으면 끝나. 그럼 봐봐.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문제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란 말이지. 근데 마이너스 2일 때 어딜 지나? 여기 3. 여기가 3이야. 마이너스 2,3. 얘는 1,6이지. 더 위에 있지. 그럼 모양이 어떤 모양?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삐딱한 모양. 그런데 지금 y값이 6보다 작은 거 찾을 거지? y값이 6이야. 6의 위치가 딱 여기네. 6보다 아래인 지점 찾아라. 얘는 하나 이미 찾았네. 1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요 점만 찾으면 되지. 요 점만 찾으면 답 아니야? 맞니? 그치? 6보다 여기가 지금 y = 6의 위치인데 6보다 y값이 작은 부분을 찾아라 이랬으니까 얘는 마이보다 작은 쪽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 음수지. 그럼 그때 함수는 뭐가 된다?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얘는 y는 마이너스 3x에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렇지. 얘가 6이 되는 순간 얘가 6이 돼야 돼. 그럼 넘어가면은 x 마 3이지. 답 나왔네. 그렇지. 답 나왔지. 그렇지. 마이너스 지금 3보다는 큰 것 같으면서 1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겠지. 요새 괜찮니? 잘 안 돼. 다시 한번. 이거 좀 어렵네. 다시 한번. 여기는 되네 이거. 이거 괜찮니? 나는 함수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하는 학생들은 우선 요거라도 우선 해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함수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함수는 내가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 요 함수를 따로 그린다는 거지. 요 좌변에다가는 y는 2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세 개를 나눠서 각각 그려야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얘는 꺾이는 점만 찾으면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개수가 같을 때는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와. 중간이 x축의 평행한 이런 선이 나오는데 여기 x의 개수가 다를 때 1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삐딱한
그지? 여기서 이렇게 x축이 평행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삐딱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건데 문제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구했더니 얼마 나와? y값 3 나왔잖아. 그 다음에 x가 1일 때 6 나왔지. 이 점을 얘가 반드시 지난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 점을 찍어보면은 이런 그림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3, 여기가 1,6이야. 그러면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 삐딱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지. 요 그래프는 얘야. 이렇게 되는 애고 y 값이 6보다 작은 y 콜 6의 위치. 딱 여기가 y 좌표 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지. y 콜 6이 여기 있지. y 좌표 6보다 작게 되는 그때 x 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요 지점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요 지점은 x가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요 지점만 찾으면 되는데 요 지점은 뭐다? 이 직선하고 교점이니까 이 직선은 뭐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얘도 음수 얘도 음수일 때 즉 마이너스 2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합쳐주면 마이너스 3x 빼기 3 얘잖아. 얘가 얼마 되는 6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x가 얼마인 거야? 넘어가면은 9니까 마3이 되지. 이렇게 됐니? 요수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저 짝수랑 홀수는 뭐예요? 아 짝소수 이거는 절대값의 개수야 얘들아.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 절대값 x 빼기 1 뭐 x 마이너스 근데 얘는 시험에 내신은 잘 안 나지. 그치? 요런 함수가 대표적인 거지. 홀수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찍으면 그래프가 한번 찍어봐. x 1 집어넣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여기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면 1,3이지. 여기가 1, 2,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1, 여기 3이야. 2 집어넣어볼까? 2 집어넣으면 여기 0 되고 2 집어넣으면 1. 여기는 2,2가 되지. 3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3,3이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끝에가 여기 뾰족해. 홀수계일 때는. 그치?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짝수계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뭉툭한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내신에서 이거 보지 못했어 나는. 낼 수 없다는 얘기고 절대값 2개짜리만 나오는 거야. 절대값 2개짜리는 개수가 1이라면 무조건 요거야. 개수가 붙어있으면 뭔가 삐딱한 모양이 나올 것이고. 잠깐만 그럼 땁시다.